39강입니다. 우리는 지금 기본 강의 가운데 투자라는 파트를 공부하고 있고, 투자는 크게 넷으로 나누어서 공부를 하는데, 첫 번째는 수익, 두 번째는 위험, 세 번째는 시간가치, 그리고 마지막에 투자 분석을 하고 있는데, 이 투자 분석에서는요, 크게 세 개의 내용이에요. 투자 분석은 여기 물건이 있는데 투자를 할 거냐 말 거냐를 판단하는 것이 투자 분석인데, 그러려고 한다면은 내가 부동산에 투자해서 번 돈을 계산을 해야 되죠. 그래서 첫 번째 번 돈 계산. 이게 월세 계산으로 5단계 가유, 순, 세. 이게 가능 종소득, 유효 종소득, 순영업소득, 세전현금 수지, 세후현금 수지. 그리고 매매 차익의 4단계. 매도 가격에서 경비 빼고 잔금 빼고 세금 내고 나면은 세후 지분 복귀액. 이게 첫 번째 문제고요. 두 번째는 우리가 판단을 해야 되겠는데, 여기서 DCF라는 할인법이 있고 순수내가 있다. 순현가는 0보다 클 때, 수익성은 1보다 클 때, 내부 수익률은 요구 수익률보다 클 때 투자한다. 순영, 수일, 내요. 이렇게 해서 우리 38강에서 소개를 했어요. 그러면 이제 39와 40강에서는요, 세 번째 해당되는 판단을 하는데 비율로 대충 어림셈법 해갖고 각종 간단하게 판단하는 방법이 있는데, 여기서 무슨 용어가 많아서 우리 공부하시는 분들이 조금 어려워하는데, 이게 투자 마지막 단계니까 반복을 통해서 여기서 꼭 알아야 되는 몇 가지 용어들을 정리를 하는 겁니다. 41번에 대출 비율 했는데, 우리 대출 비율 그러면 저당 비율, 융자 비율, 담보 인정 비율, LTV 이렇게 하면서 중간중간에 많이 공부를 해왔어요. 그래서 우리가 율 그러면 앞에 있는 말이 위로 올라가니까 대출 비율, 저당 비율, 그럼 위에가 대출액이고 밑에 가격이다. 그러면은 내가 빌린 돈이 대출 비율이니까 내 돈의 비율은 지분 비율이고, 그리고 이 대출 비율에 해당되는 저당 비율과 지분 비율 합쳐서 1이 되는 거고, 그리고 부채 비율이 있다. 이 부채 비율은 위에가 부채고 밑에가 지분인데, 만약에 50%를 빌렸다면은 내 돈이 50이고 부채 비율은 100% 된다는 것. 예. 만약에 60을 빌렸다는 것은 내 돈이 40이고 부채 비율은 150이 된다는 것. 그리고 만약에 80%를 빌렸다면은 내 돈은 20%고, 그래서 부채 비율은 400%가 된다는 것. 이 세 개의 저당 비율, 우리가 보통 LTV라고 이야기를 하는 융자 비율, 그리고 부채 비율, 이 둘의 관계 대단히 중요합니다. 이 정도는 꼭 우리가 정리를 했으면 좋겠어요. 자, 그렇다면은 이 42번에 대출 비율은 커지면은 부채 비율도 커진다. 보다시피 50%는 부채 비율이 100%가 되지 않습니까? 60일 때는요 150이고 80일 때는 400이니까, 물론 이거는 다른 대출이 없다는 전제가 들어가요. 하나만 따지는 걸 때 이렇게 커진다. 그리고 대출 비율이 높다는 것은 많이 빌린 거니까 지렛대 효과도 커지죠. 그럴 뿐만 아니라 내 몫도 커질 수도 있다. 물론 정의 지렛대일 때는 지분 수익률이 커지지만 부의 지렛대일 때는 지분 수익률이 작아지기도 하는 거죠. 그러나 정일 때는 지분 수익률이 커질 수도 있다. 그리고 많이 빌렸기 때문에 금융 위험도 커진다. 그리고 대출 비율이 100%를 초과할 수도 있죠. 물론 처음에는 말하자면 더 담보액, 예를 들면 5억짜리라고 한다면 5억 이상을 빌려주진 않겠지만, 그러나 처음에 내가 만약에 70%를 빌렸다. 5억에서 70% 3억 5천인데 만약에 3억 5천보다 5억짜리 아파트 가격이 떨어지면은 100%를 초과할 수도 있다.
그리고 대출 비율이 높다는 것은 대출을 많이 받으니까 그만큼 위험 부담이 커지면서 대출 금리도 높아진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그래서 대출 비율에 관련된 성격 우리가 42번을 통해서 받아들이고요. 그 다음에 43번. 그동안의 시험 문제로 가장 많이 나온 것이 43번이에요. 그래서 41번과 43번은 반드시 기억을 해주세요. 출제가 너무 잘 됩니다. 이 정도는요. 저당 비율, 지분 비율, 부채 비율 이야기, 그리고 43번에 부채 감당률 이야기. 이 부채 감당률은요, 주로는 상업용 부동산에서 내가 순영업 소득이 부채 서비스액을 얼마나 감당할 수 있느냐. 그러니까 우리 이 세전현금 수지와 그 다음에 부채 감당률을 비교해 갖고 반드시 기억을 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월세로 돈 계산할 때 가능 종소득, 유효 종소득, 순영업 소득, 세전현금 수지, 세후현금 수지, 많은 이 부동산 투자는 이 가유순세세라는 이 5단계 말을 가지고 전부 다 연관해서 나오는 거기 때문에 이 가유순세세를 꼭 암기를 해야 돼요. 그러면 거기 말하자면 순영업 소득에서 부채 서비스 세 번째, 네 번째죠. 첫 번째는 가능 종소득, 두 번째는 유효 종소득, 그다음에 세 번째는 순영업 소득. 그러면 이제 순영업 소득은 유효 종소득에서 빼기 영업경비 이렇게 하자고 그랬어요. 그런 다음에 네 번째 가서 이제 세전 그러면 순에서, 순이라는 건 물건이 번 돈인데 부채 서비스액을 빼자. 부채 서비스액이 뭐죠? 우리가 은행에서 대출 받아서 갚아야 되는 원금과 이자, 말하자면 원리금 균등 상환액 이렇게 하자고 그랬죠? 그걸 찾아낼 때는 대출액에다가 저당 상수로 한다. 제가 부대저 이렇게 기억하자고 그랬어요. 부채 서비스액은 대출액에다가 저당 상수다. 자, 그럴 때 순에서 부채 서비스액을 빼면 세전이에요. 자, 그런데 이걸 빼지 않고 순에서 부채 서비스액을 나누면 감당률이에요. 그러니까 위에가 순영업 소득이고 밑에가 부채 서비스액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전이 0이라는 것은 감당률이 1이라는 거죠. 그래서 순부세 해갖고 순에서 부채 서비스액을 빼면 세전이고 순에서 부채 서비스액을 나누면 감당률이다. 그래서 이게 1 그러면은요, 감당률 그러면 부채를 얼마나 감당할 수 있느냐. 그러니까 순영업 소득, 물건에서 번 돈이 빚을 얼마나 감당할 수 있느냐,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1보다 크다 그러면 감당하고 남은 것이 있다 그러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부동산이나 결혼해서 일반적인 모든 비율들은 비율이 낮을수록 좋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감당률만큼은 별종이에요. 그래서 감당률은 1보다 클수록 유리하다는 거. 그래서 감당률이 1보다 커야 빚을 감당하고 뭐가 남았다 이런 말이 되는 거니까 1보다 작을 때는 빚도 감당할 수 없다 이런 말이 되니까 감당률은 1보다는 커야 된다. 예, 다시 한번 43번 강조를 하고 감당률은 1보다는 커야 된다 이렇게요. 자, 그런데 여기서 하나 부채 감당률과 관련시켜서 이 나중에 투자를 한 다음에 이 투자와 연관시켜서 평가라는 파트를 공부를 할 때 평가라는 것은 부동산의 가치를 찾아내는 방법인데 이 평가라는 방법이 3개가 있죠. 원수비 이렇게 할 거예요. 원가 방식, 수입 방식, 비교 방식이 있는데 그 중에 수입 방식을 할 때는 순수익 나누기 환원이율 이렇게 합니다. 앞으로 번 돈을 순수익이라고 하고 이 순수익은 순영업 소득하고 똑같아요. 그걸 환원한다. 예, 미랫돈을 현재로 가져온다. 이 환원할 때, 이 환원이율을 계산할 때 이 3개를 곱해서 환원이율을 계산을 해요. 부대저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부대적은 두 개가 있는데 부채 서비스액 그러면은 대출액 여기는 액이죠. 곱하기 저당상수 하고요. 환원이율 그러면 감당률 유를 곱해요. 대부비율 유를 곱해요. 저당상수도 따지고 보면 비율이에요. 숫자예요. 그래서 이 퍼센트거든요. 그래서 부채 감당률 대부비율, 저당상수. 유를 곱할 때는 환원율이고 액을 곱할 때는 부채 서비스액이다. 부대죠. 이 두 개를 비교해서 나중에 문제를 풀면서 꼭 반복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출제가 너무 잘 돼요. 예.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에 44번에 채무불이행률 이랬어요. 그러면 이거는 이제 유효종소득을 가지고 영업경비와 부채 서비스액을 얼마나 감당할 수 있느냐를 따지는 건데, 이게 공식은 이렇게 되죠. 이제 위에가 영업경비, 밑에가 부채 서비스액이고, 밑에가 유효총소득이죠. 그런데 이거 채무불이행률을 손익분기점 이렇게도 이야기를 하죠. 예, 해서 여기 41번부터 44번까지 대단히 수험자들이 어려워하는데, 이 가장 중요한 거 41번, 43번 이 두 개는 꼭 하시고, 그 다음에 채무불이행률도 의외로 잘 출제가 됐어요. 몇 번 출제가 됐기 때문에 용어를 정리를 하는데, 첫 번째 저당비율, 지분비율, 부채비율. 저당비율은 우리가 LTV라고 하고, 이거 너무 자주 나옵니다. 다음에 금융을 할 때, 대출에 계산할 때도 LTV에 해당되는 저당비율 나올 거예요. 그리고 부채비율과 저당비율은 다르다는 것. 51대 100%, 61대 150, 81대 400. 이 말 꼭 기억하고요. 그리고 개론에서는요, 뭐뭇에 대한 이런 말이 나오면은 항상 밑으로 가죠. 부채 비율은 지분에 대한 부채 비율 이렇게 해야 되겠죠? 뭐뭇에 대한 이런 말이 나오면은 분모에 들어간다는 것도 알아두고, 이걸 반대로 해서 시험에 출제가 몇 번 됐어요. 이런 말도 기억을 합니다. 그 다음에 43번에 부채 감당률, 영어로 DCR. DCR은 나중에 또 한번 강조를 하겠는데, 위에가 순이고 밑에가 부채 서비스액이다. 순에서 부채 서비스액을 빼면 세전이고, 순에서 부채 서비스액을 나누면 감당률인데, 빚을 얼마나 감당할 수 있느냐를 따지는 거고, 1보다 커야 빚 감당하고 남았다는 거다. 그렇기 때문에 DCR에 해당되는 부채 감당률은 1보다는 커야 된다. 여기까지 반복을 합니다. 채무불이행률은 이제 유효총소득 같고, 유효총소득이 말하자면 영업경비와 부채 서비스액을 얼마나 감당할 수 있느냐를 따지는데 손익분기점이라고도 한다.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자, 문제를 통해서 한 번 더 확인을 하겠는데 19번입니다. 틀린 것. 대부 비율이 높아질수록 레버리지 효과가 커질 수 있다. 이러면 맞는 거죠. 레버리지 효과라는 것은 지렛대 효과죠. 그래서 대부 비율이 높다는 건 대출을 많이 받은 거고, 대출을 많이 받으면 지렛대 효과도 커지지만 위험도 커진다. 이렇게 뿐만 아니라 금리도 올라가는 거죠. 그 다음에 2번 유동비율. 그러면은요, 유동자산을 유동부채로 나눈 비율을 유동비율이라고 합니다. 이거 한번 이렇게 출제가 됐는데, 여기서 유동이라는 말은 1년 미만의 자금을, 단기 자금을 유동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말하자면은 단기 채무를 얼마나 갚을 수 있느냐, 단기 자금 동원 능력을 따지는 것을 유동비율이라고 해요. 이거는 우리가 흑자도산이라는 말 기억합니까? 말하자면 회사는 흑자인데 전체적으로 장부상으로는 흑자인데 현금이 없어서 회사가 망하는 경우죠. 전체적으로 전망도 있고 좋은 회사임에도 불구하고 단기적으로 갚아야 될 돈이 부족해서 망할 때를 우리가 흑자도산 이런 말을 하는데, 그래서 이게 단기적으로 돈을 얼마나 갚을 수 있는 능력을 하는 것을 유동비율이고, 유동자산
그러면 1년 미만의 돈, 유동부채, 1년 미만의 빚을 얼마나 감당할 수 있느냐를 따지는 거고, 위에 유동자산을 유동부채로 나눠서 계산하는 것이 유동비율이에요. 참고로 기억합니다. 3번, 감당률이 1보다 작으면 지불 능력이 충분하다. 예, 감당률은 위에가 순이잖아요. 그러니까 순영업 소득 갖고 빚을 감당하는 건데 위에가 많아야 되죠. 그러려고 한다면 1보다 커야 된다. 1보다 작으면은 감당 능력이 부족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3번이 틀렸어요. 해서 정답은 3번이 되는 거예요. 대단히 중요합니다. 감당률은 1보다는 커야 된다. 1보다 작다는 것은 지불 능력이 부족하다는 거다. 예. 4번 총투자 수익률 그러면 앞에 있는 말이 위로 가는 거예요. 그럴 때 위에가 순영업소득이고 밑에가 총투자액을 우리가 총투자 수익률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해서 4번 맞는 거고 4번에 대한 비율은 다음 40강에서 한 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에가 순, 밑에가 총, 그러면은 이제 수익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5번, 부채 비율. 그러면 위에가 부채죠? 그럼 앞에 있는 말이 위로 간다고 그랬어요. 예, 그래서 위에가 부채고 밑에가 지분. 지분은 자본이라고도 말하는 거니까 5번도 맞는 말 해서 19번의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예, 해서 그러면 위로 간다는 거. 총투자 수익 그러면 순수익을 말하거든요. 위에가 순수익이고 밑에가 총투자액. 그럼 앞에 있는 말이 위로 간다는 것. 예. 그래서 20번 감당률입니다. 감당률 그러면 위에가 순이고 밑에가 부채 서비스액이에요. 순에서 부채 서비스액을 빼면 세전이다. 순영업소득 그러면 우리가 가유순세세에서 5단계 가운데 세 번째 단계 가능종소득, 유효종소득, 순영업소득, 세전현금수지, 세후현금수지 이 5단계를 반드시 기억을 해주세요. 그래서 1, 2, 3, 세 번째 단계까지는 물건이 벌어준 돈이고 그래서 순까지가 세 번째까지가 부동산이 벌었어요. 그리고 네 번째, 다섯 번째는 내 몫으로 지분 몫인데 그래서 번 돈에서 은행돈 갚는 거죠. 은행돈이 부채 서비스액 아닙니까? 부채 서비스액은 대출받아서 원리금 균등상환액 그런데 원리금 그러니까 원금과 이자를 갚아가는 거죠. 그럴 때 위에가 순, 밑에가 부채 서비스액을 빼면 세전이고 이걸 위에가 순, 밑에가 부채 서비스액을 나누면 빚을 얼마나 감당할 수 있느냐. 그래서 순영업소득이 부채 서비스액의 몇 배가 되느냐. 이렇게 말할 수 있고 1번은 맞는 말. 2번 부채 서비스액 그러면 매월 또는 매년 그러니까 부채 서비스액을 이야기할 때는 월 부채 서비스액 아니면 연 부채 서비스액 이런 표현을 씁니다. 그래서 이자 지급액을 제외한 원금 상환액 그랬는데 제외가 아니죠. 포함이죠. 그래서 원리금 균등 상환액 그러니까 원금과 이자를 합쳐서 부채 서비스액이라고 하는 거니까 제외 그러면 틀리고 포함해야 되겠죠. 예, 정답은 2번이 되겠네요. 그 다음에 3번 감당률이 2고 그 다음에 대부 비율이 50% 저당상수가 1 그러면 환원율 그러면 율을 곱할 때는 감당률 대부 비율 율은 곱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대저 해갖고 감당률에 해당되는 2 예, 곱하기 그 다음에 대부비율 50% 곱할 때는 0.5로 하는 거예요. 0.5 곱하기 그 다음에 저당상수 0.1 이렇게 하면은요 0.1이 나오죠. 0.1은 10%잖아요. 그래서 3번이 맞다. 그래서 부대저 그러면 금액으로 할 때 부채 서비스액 그러면 대출액 곱하기 저당상수고 그 다음에 3개를 곱하면은 환원이율인데 자본 환원율 그러면 환원이율 이런 뜻이에요. 이거는 이제 우리 투자와 맨 밑에 평가를 하면서 한 번 더 수입 방식에서 나오는 용어입니다. 예.
부대죠. 세개 곱했다는 거 맞습니다. 그 다음에 4번. 감당률이 1보다 작다는 것은 순영업소득이 부채 서비스액을 감당하기에 부족하다. 이렇게 하자는 거죠. 맞습니다. 그 다음에 5번. 대출기관이 채무불이행 위험을 낮추려면은 감당률은 큰 게 좋아요. 예, 그래서 일반적인 모든 숫자는 작은 게 좋지만 그러나 감당률만큼은 1보다 클수록 바람직하다. 그래서 감당률을 높이는 것이 유리하다. 맞는 지문이죠. 해서 20번의 정답은 2번이 되겠고 여기 나오는 39강 꼭 기억 감당률, 그 다음에 저당비율, 부채비율, 그 다음에 채무불이행률 반복해갖고 내 것으로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